그래서 이 코어스 L을 쓰느냐, 코어스 S를 쓰느냐, R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TPU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냥 뭐 AWS가 트레니움 이용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전부 다 TSMC 캐파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 TPU가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한참 떠들썩할 때 AWS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AWS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항상 이 시기 때 하는데요. 보통 AWS 행사가 개발자 중심 그리고 비즈니스,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또 스타트업이라던가 기업들의 그런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안 익숙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트레이니움, AWS가 직접 만든 자체 칩이죠. 구글의 TPU에 대항하는,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대신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하는 이 트레이니움 3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같이 만드는 트레이니움 4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AWS의 트레이니움 3와 4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지 지금 이 AI 컴퓨팅 시장, AI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공급하는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AWS 리인벤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트레이니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구글과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니움 1, 2에 이어서 트레이니움 3, 그러니까 AWS도 이제 자체 칩이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왔죠. 작년에 AWS 트레이니움 3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얘기가 됐던 거는 트레이니움 3 울트라 서버를 제너럴 어베일러빌리티로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너럴 어베일리티, GA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하는 거에 아니라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누구나 돈 내고 쓸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니움이 그냥 연구용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하는 용도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구글이 TPU를 써가지고 TPU 쓰면은 이거 돈을 얼마로 책정해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울트라 서버, 그러니까 트레이니움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최대 144개가 엮여져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는 거거든요. 마치 엔비디아의 GPU NVL72와 같이 GPU 72개를 막 박아가지고 만든 하나의 거대한 렉 서버처럼 AWS는 울트라 서버라는 걸 판매를 하는 거죠. AWS 얘기 나오면은 항상 보시면 이게 용어들이 좀 안 익숙해서 어려우신데 사실 별건 없습니다. EC2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Elastic Compute Cloud, 요걸 줄여서 EC2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WS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놓으면은 EC2라는 단위로 가상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요거로 이제 서버를 이용하려면 서버로 쓰고 AI용으로 쓰려면 EC2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트레이니움 3를 이 EC2로 제공해서 가져다 쓰세요 가상으로, 이렇게 지금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EC2 트레이니움 3 울트라 서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력대 토큰 비율이 이전 거에 비해서 트레이니움 2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니움 3를 본격적으로 자기가 자체 칩으로 만든 이 트레이니움 3를 통해서, 트레이니움은 트레이닝 칩입니다. 트레이닝. 인퍼런시아라고 추론용 칩이 따로 있고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따로 돼 있으니까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전력당 소모되는 게 효율을 좋게 만든 이 칩을 본격적으로 EC2로 제공하겠다. 여러분들이 가상 컴퓨터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레이니움 3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요 발표도 흥미로운데요. 바로 다음 AWS 트레이니움 4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넥스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변하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NVLink 퓨전을 통해 가지고 NVLink 6와 엔비디아 MGX 렉 아키텍처를 통합하도록 설계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 NVLink는 엔비디아만 쓰는데 무슨 말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NVLink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막 엮잖아요. 그래서 GPU 여러 개들 막 엮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NVLink가 하는데 흔히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근데 엔비디아가 AWS 커스텀 실리콘인 트레이니움 4 같은 외부 칩까지 확장 통합하도록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MGX라고 하는 렉 자체가 이 엔비디아의 파트너들이 렉 단위로 설계를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플랫폼으로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VLink 퓨전을 들고 와서 AWS의 트레이니움 4를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니움 3 울트라 서버를 내놨죠. 얘는 트레이니움 3 칩을 144개를 다 엮어서 스케일업 가능하다. 마치 구글이 TPU로서 9,000개 이상, 9,200개 이상 엮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듯이, 그리고 엔비디아가 NVL72로, 그리고 화웨이가 CM384로 384개를 엮는 구조처럼 이런 렉 스케일러 울트라 서버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스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레이니움 3의 이 구조를 보시면은 엔비디아랑 좀 비슷하죠. 물론 약간 다른데 요 부분, 요쪽에 트레이니움 3에 해당하는 이 컴퓨터 다이가 있고 그 옆에 HBM이 6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칩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코어스로 엮어야겠죠. 코어스라고 하는 TSMC의 기술은 원래 요게 웨이퍼에서 한 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혹은 삼성에서 HBM이 나오면은 그 다이에서 이게 패키징하고 쌓아 올린 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신호가 워낙 많기 때문에 HBM
HBM3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정도의 I/O, 그러니까 1024개죠. I/O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 옆에 있는 트레이니움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PCB 위에서 연결을 하려면은 너무 배선이 두껍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수준의 아주 미세한 거를 해서 엮겠다 하는 2.5D 패키징을 우리가 코어스라고 부르는 거죠. 엔비디아도 보면은 이전부터 자 V100 시절부터 A100, H100으로 오면서 12나노, 7나노, 4나노로 오신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공정을 해서 미세하면 하는데 GPU 다이 사이즈는 815, 826, 814 이렇게 계속 올려왔습니다. 이게 레티클 리밋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레티클 사이즈가 아니라 레티클 리밋 사이즈예요. 레티클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레티클이 정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리밋 사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 크기가 858제곱미리 정도 되거든요. 그 858을 넘어서는 칩 한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이 사이즈를. 근데 12나노, 7나노, 4나노대로 왔는데 블랙에러 와서도 그대로 4나노를 썼죠. 더 공정을 줄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애플이 3나노에서의 캐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3나노까지 진입을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트랜지스터 수는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호퍼에서 블랙엘로 엔비디아가 넘어오면서 뭐 썼습니까? 블랙엘을 칩을 2개로 붙이잖아요. 칩 2개로 붙이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 호퍼에서 블랙엘로 넘어오면서 이 변화가 있는데 똑같은 코어스도 이 코어스 S라고 하는 것들이 호퍼 때 그리고 대부분 뭐 TPU도 그렇고 다 이렇습니다. 이 S가 바로 실리콘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HBM과 이 GPU를 혹은 TPU 같은 것들 혹은 트레이니움 같은 것들을 엮으려고 하면은 신호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실리콘 수준으로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진짜 칩 찍듯이 배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코어스 S인데 얘 캐파가 너무 부족해. 코스트도 비싸. 그래서 대체안으로 코어스 R, 코어스 L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안델공학 코어스 치면은 자세히 설명한 거 나오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또 코어스 R이라고 하는 걸 등장하는데 이거는 RDL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포와 비슷한 기술로서 엮는데 얘는 웨이퍼로 하기에는 이 엮었을 때의 영역이 이전거는 814에다가 HBM까지 둘러가지고 하면은 대충 웨이퍼 한 개로 코어스 R로 커버가 되게끔 큰 크기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얘가 칩이 2개를 엮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 엮어야 되는 큰 판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웨이퍼 코어스 S로는 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RDL이라고 하는 재배선층을 이용하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걸로 넘어갑니다. 코어스 공식 페이지 보면은 코어스 L이나 코어스 R이 기존의 3.3배 레티클보다 훨씬 더 큰 인터포즈로 엮어야 된다. 칩을 막 2개 받고 HBM도 이렇게 받고 이런 큰 구조를 하려면은 코어스 S가 아닌 코어스 R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도 이 블랙엘, 엔비디아도 블랙엘 오면서 2개 칩 엮으면서 코어스 S를 쓰는 게 아니라 코어스 R 같은 걸 쓰는 거죠. 이번에 중국에서 B200 같은 게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H200이 풀렸다는 말은 코어스 S로 공급되기 때문에 기존의 TPU나 아니면 AWS의 트레니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코어스 S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 캐파의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혹은 그쪽 캐파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은 엔비디아가 먹건 구글이 먹건 AWS가 먹건 그걸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얘에 비해서 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넓게 쓰는 대신에 좀 이 I/O 배선층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대신 싸다라는 거죠. 크기도 키울 수가 있고. 트레니움 3는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코어스 R의 RDL 구조로 이걸 쓴 걸 보입니다. 이 큰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엮는 구조를 해서 적당히 타입을 갖고 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추정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코어스 L을 쓰느냐 코어스 S를 쓰느냐 R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TPU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냥 뭐 AWS가 트레니움 이용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전부 다 TSMC 캐파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거를 인텔이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 있으면은 또 이제 약간 캐파가 풀리면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TPU가 좀 더 그걸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현재는 TSMC의 캐파가 그러니까 코어스 병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트레니움 3 울트라 서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저는 더 흥미로웠던 이 부분입니다. AWS의 트레니움 4를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지금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 블로그에 지금 나온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이 구조입니다. 자, 베라 CPU가 있고 루빈 GPU가 있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링크를 엮어가지고 서로 막 NV 링크 6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쓰는데 이 구조 그대로 커스텀 CPU와 커스텀 ASIC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레니움 4가 들어가서 설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와 AWS가 서로 협력을 해서 예전에는 NV 링크를 안 풀었죠. 독단 규격이라고 아무도 못 쓰게 됐었는데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NV 링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냥 NV 링크 퓨전으로 이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AWS 같은 기업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여기 그냥 NV 링크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트레니움 4를 만들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AWS가 NVLink 퓨전으로 NVLink를 통해서 이 렉의 스케일업을 구현을 하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출시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어쨌든 트리니움 3 울트라 서버를 지금 제공하는 상황이고 이게 엔비디아 GPU 대신해서 우리 거를 넣어갖고 하는 트리니움 4를 현재 엔비디아와 함께 NVLink 도메인에서 렉 스케일을 업하는 관점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관점. 이렇게 되면은 자체 칩에 대한 부스팅이 훨씬 더 빨리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또 구글이 이 구조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글은 TPU의 토로스 구조로 애초에 이러한 구조 자체 NVLink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AWS는 기존의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것들을 막 고려하고 있다가 아예 엔비디아 쪽의 시스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표준을 확장해서 지배력을 유지를 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고 AWS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 갈 수 있으니까 버전된 시스템을 쓸 수 있으니까 좋고 엔비디아에 무조건 반한다가 아니라 엔비디아와 손을 잡아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WS가 기존에 뭐 니트로라든가 EFA, 울트라 클러스터 같이 스케일업한 것들의 렉들을 서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EFA 같은 거는 AWS 자체적으로 고성능 네트워킹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구글 TPU는 3D 토로스 구조라고 했잖아요. 상하 좌우 동서남북 위아래로 해가지고 6방향으로 서로 다 엮일 수 있는 구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점차 전용 내부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특히 또 이번 AWS 리인벤트에서 재밌었던 게 바로 프로젝트 레이니어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았는데요. 이 프로젝트 레이니어가 실제로 이 트레이니움을 대규모로 가동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30개의 데이터 센터, 엄청난 크기죠, 크기. 인디애나에 데이터 센터를 깔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크게 지금 트레이니움만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니움 2 칩을 이용해갖고 저렇게 많이 넣었어요, 지금. 저기에 엔비디아 GPU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WS는 지금 엔트로픽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엔트로픽의 워크로드를 지금 이미 돌리고 있어요. 클로드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클러스터를 깔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5년 말까지 이제 거의 다 됐죠. 100만 개가 넘는 트레이니움 2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레이니어인데 2024년도에 이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농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 GPU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TCO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이 빅테크들이 절대로 엔비디아를 안 쓰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TCO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작업을 하고 있다. 구글 TPU도 그렇고 AWS는 또 클라우드 최강이잖아요. 물론 최근에 AI 들어오면서 좀 약간 진영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빅테크들이 이 TCO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는 거죠. GPU는 또 공급망이 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 뭐냐? 자, GPU를 아예 대체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렉 스케일 표준을 다시 재정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GPU는 여전히 쓰이거든요. 렉 단위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빵빵빵 설치가 돼요. 렉들끼리도 서로 엮어야 되죠. 트레이닝 4의 뉴스의 핵심은 성능이 더 개선됐다라는 것보다 엔비디아의 NVLink 퓨전이라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엔비디아의 독자 규격이었던 NVLink와 MGX를 결합을 하는 스케일업을 하는 어떤 표준을 다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스케일업 지배력을 여전히 이 개방형 표준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방어가 되게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거기에 AWS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AWS의 트레이니움 전략이 그냥 칩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의 상품화, GA, 제너럴 어베일리티로 EC2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접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설계를 뭔가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AWS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이걸 정말 TCO를 줄이기 위한 접근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런 베드락 같은 거 운영할 때 자기네들의 칩을 이용해서 훨씬 더 싸게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게 또 경쟁력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코어스의 병목과 메모리 공급망에 다 엮여서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급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계속 팔로우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재밌는 소식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소식들 지금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고 또 많은 내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